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3월 포천 전투기 오폭으로 전국이 큰 충격에 빠졌었죠. 포천에서는 군 관련 사고가 자주 발생해 당시 주민들은 터질 것이 터졌다며 눈물을 쏟았는데요. 포천시의회가 군 사격장 지역 주민들을 위한 제도적 지원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6일 포천시 노곡리의 한 민가로 포탄이 떨어졌습니다. 군사훈련 중 발생한 전투기 오폭 사고. 지역 주민들의 삶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눈물로 호소합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부탁합니다. 포천 지역에 자리한 군 사격장은 모두 9곳. 지난 30년 동안 영평 사격장과 승진 사격장 2곳에서만 85건의 민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023년에는 도로를 달리던 차량 앞 유리로 군 도비탄이 날아와 박히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포천 시민들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유탄, 도피탄 피해까지도 감내하며 국가 안보가 우선이라는 애국심에 지난 70여 년간 인내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이 같은 피해에도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 근거는 미비합니다. 이에 포천시 의회가 연구회를 구성하고 군 사격장 지역 주민들을 위한 제도적 지원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공식 명칭은 군 사격장 피해 자치단체 보통교부세 확보 전략 추진연구회. 행정안전부의 보통교부세 산정 항목에 군 사격장 주변 지역을 포함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연구회에는 연재창, 김현규 포천시의원을 비롯해 김정환 대진대학교 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0여 명이 참여합니다. 국가안보라는 미명하에 시민들은 많은 재산권, 그다음 생명을 위협받는 이런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데 정부로부터 어떤 특별한 배상이라든지 보상을 받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지금 보통교부세라는 이런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군 사격장으로 인한 피해를 조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다 보니까 행안부는 오는 5월 21일까지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연구회는 의견 수렴 기간 내에 외국의 입법례 사례를 분석하고 보통교부세 지원 방안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행안부를 설득할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동두천과 연천 등 군 사격장을 품고 있는 지역과 연대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봄철 이례적으로 학령기 소아 청소년들에게서 B형 독감이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의정부시 보건소가 예방접종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유행은 7세에서 18세 연령대에서 의심 환자 발생 비율이 높고 학교 등에서 집단 감염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의정부시 보건소는 가능한 빠른 예방접종을 권고하며 현재 접종 중인 백신이 유행 중인 B형 바이러스와 유전형이 유사해 예방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정부시가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이 환경부 관할 에너지 회수 효율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인증이 친환경 행정 역량과 자원순환 정책의 실질적 성과로 평가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은 1호기 71%, 2호기 72%의 회수 효율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인증을 통해서 생활 폐기물 처리에 따라 부과되는 폐기물 처분 부담금 4억 6,700만 원도 감면받게 됐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의 에너지 활용 성과는 실질적인 수익 창출은 연간 지역 난방 및 자체 열 사용 절감 23억 3천만 원 등 약 41억 2천만 원의 경제 효과를 거뒀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한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의 종료 시한이 5월 말로 다가왔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은 특별법 연장과 보다 실질적인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전세 사기 피해 지원위원회가 결정한 전세 사기 피해는 3만 건 가까이 되는데요. 피해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심의한 전세사기 피해 신청은 4만 1,700여 건, 전세사기 피해 지원인은 이 중 2만 8,600여 건을 전세사기 피해로 인정했습니다. 임차 보증금 규모로 보면 1억 원 이하가 41.9%였고 1억 원에서 2억 원 사이가 42%, 2억 원에서 3억 원 사이가 13.5%였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주택들은 대부분 비아파트들입니다. 빌라 등 다세대 주택이 30.4%, 오피스텔이 20.7%로 절반 이상이고 아파트는 14.3%를 차지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피해자들 중 약 75%는 40세 미만 청년층입니다. 20세 이상 30세 미만이 25.9%, 30세 이상 40세 미만이 48.9%였고 40세 이상 50세 미만 피해자가 14%를 차지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는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만 14,000건이 넘었고 대전과 인천, 부산에서도 3,000건이 넘는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LH의 피해주택 매입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거나 경매 차익을 지급하면서 보증금 손해를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경공매 대행과 저리 대환 대출, 긴급 복지와 임시 거처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 사기 피해 특별법이 만료되는 5월 말이면 더 이상 지원할 수 없게 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전세 사기 피해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법 연장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예방에 맞춰져 있지 않고 지금 그냥 지원에만 맞춰져 있고 예방이라고 내놓는 방안들이 너무 허술해서 제대로 예방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 지원까지 끊는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야 정치권은 특별법 기한 연장에 공감하고 1년 또는 4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들을 발의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정부도 기한 연장에 동의하고 국회의 논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전북 전주에는 오래전부터 천사의 마을로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노송동인데요. 매년 크리스마스를 즈음해 거액의 성금을 놓고 호련히 사라지는 얼굴 없는 천사 때문입니다. 벌써 25년째 그의 한결같은 선행은 평범했던 마을 분위기도 바꿔놨습니다. SK 브로드밴드 엄상현 기자입니다. 그날도 몹시 추웠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닷새 앞둔 날 아침, 노송동 주민센터 책상 위 전화기가 울려댑니다. 모두가 기다렸던 한 중년 남성의 목소리. 처음 전화를 받았을 때 이제 뉴스로만 접하시던 분에 대한 걸 직접 전화로 받다 보니까 되게 생경하고 놀라웠던 것 같습니다. 그가 알려준 장소에는 언제나 그랬듯 5만 원권 지폐 다발과 돼지 저금통이 든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소년 소녀 가장을 위한 글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25년째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거액의 성금을 놓고 사라진 그를 우린 얼굴 없는 천사라 부릅니다. 남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의 돈을 사용을 하게끔 익명으로 한다는 것은 일반인으로서는 이게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참 대단하고 고맙다라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마음을 갖게 되고 그분의 어떤 정신을 담고 싶다. 그의 선행은 지난 2000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 초등학생 손에 들려 보내준 58만 4천 원이 든 돼지 저금통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지난해까지 모두 26차례, 한 해 수천만 원씩 그가 놓고 간 돈이 이제 10억 4천만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천사의 나눔이 시작된 이후로 그동안 나눔이 좀 침체됐던 그런 분위기가 전주를 벗어나서 전역으로 굉장히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매년 천사께 또 천사가 주신 돈은 또 장학금이나 취약계층 이런 분들한테 그 나눔을 해주고 있거든요. 참 아찔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지난 2019년 연말 천사의 성금이 돌연 사라진 겁니다. 다행히 한 주민의 결정적 제보가 절도범들을 특정할 수 있게 됐고 도난 나흘 만에 노송동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번 그 실수가 있었는데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한 비난도 많았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방송이 돼가지고 옥의 티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우리 동이나 우리 지역 주민들이 철저히 관리하고 감시해서 이제 노송동은 천사의 마을입니다. 마을 곳곳 담벼락엔 천사를 기리는 벽화가 마을을 밝히고 천사를 기리는 시가 내걸렸으며 천사의 거리 또한 만들어졌습니다. 매년 주민들은 천사 축제를 열어 자발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천사의 뜻에 함께합니다. 올해는 더 도나 시에서 5천만 원 지원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더 풍성하고 알차게 행사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거기와 더불어서 이제 기부와 이제 나눔 그런 실천이 함께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무려 25년 동안 이어진 전주 노송동의 얼굴 없는 천사의 선행은 이곳 주민들의 자랑이자 자부심이 되었고 이제는 전주를 넘어 전국에 제2의 제3의 얼굴 없는 천사를 만들어내며 선한 영향력을 뻗쳐나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 지난해 상하수관, 지하보도 등 지하시설물과 연관된 집안 침하 사고가 경기도에서만 30건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지하시설물 관련 집안 침하 사고는 모두 2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의 하나로 경기도는 2020년부터 토목, 지질, 구조 등 지하안전 전문가들로 구성한 경기 지하안전지킴이를 운영 중입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하개발 사업이 안전하게 이뤄져 도민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게 사고 예방책을 더 확고하게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천시가 오는 18일까지 서울 7호선 청라 연장선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긴급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민관 합동으로 진행되는 이번 점검은 토질과 구조 분야 기술사 등 외부 전문가와 기술 지원 기술인 감리단 등이 참여하며 한 개 공구당 6명씩 배치합니다. 점검에서는 터널 구조물의 안정성과 현장 주변 집안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다만 인천 1호선 검단 연장선은 영업 시운전 단계로 최근 별도로 준공 대비 점검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번 특별점검 대상에서는 빠졌습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서울 강동구 땅꺼짐과 광명 신안산선 공사장 붕괴 등 다른 지역 도시철도 건설 공사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경기도가 공영개발로 재추진하는 K컬처밸리 복합개발 사업의 현물 출자 동의안이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도는 이달 중 K컬처밸리 복합개발 사업 민간 사업자 공모에 나설 방침을 밝히는 등 사업 재개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16일 도에 따르면 현물 출자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위치한 경기도 K컬처밸리 부지와 공정률 17% 상태의 아레나 구조물을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출자하고 출자한 재산가액에 해당하는 GH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기준가격 3,561억 원을 적용한 현물 출자가 확정됐으며 감정평가가 완료되면 최종 출자 규모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추정 감정평가액은 토지와 구조물을 합해 6,4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후보지로 의정부와 수원, 파주 등 3곳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경기경제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신청 공모를 진행했는데요. 3차에 걸친 심사를 통해 3곳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